그 다음 주에 우리가 내용할 할게 조금 내용이 뒤에가 조금 많아서 오늘 미리 앞에 127쪽하고 128쪽에 조금 앞에 도입 부분 그 개념만 단어들하고 이런 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게 오늘은. 알겠지? 그래 다음 주에 이제 원활하게 뒤로 쭉 나갈 수 있어서. 자 127쪽 보시면 돼. 자 부분 집합이야. 부분 집합. 자 부분 집합은 어떤 큰 집합에 속해 있는 속해 있는 집합 요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 자 속해 있는 집합. 자 이거를 그림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너네가 좀 보기 편할 거야. 자 내가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여기 A 집합이 있어.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뭐 원소들이 뭔가가 있겠지. 자 근데 이 집합이 B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자 B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러면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해. 자 그래서 속해 있는 집합이라 했지. 그럼 당연히 저 그림에서 A랑 B 중에 누가 속해 있는 역할을 하고 있냐? A가 B 안에 속해 있지. 그치? 그래서 A가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대표적인 상황 내가 하나 보여줄게. A 안에 1하고 2라는 원소가 있어. 자 그러면 현재 저 그림상 너네 이렇게 대답해야 돼. A는 1하고 2만 원소로 가지고 있어. 자 B도 1하고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다. B라는 주머니 안에 있잖아. 자 근데 B는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원소가 하나 더 있는 거지. 3이라는 원소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A는 1, 2, B는 1, 2, 3이지. 그러니까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이제 기호로 좀 나타내줘야 되겠지. 자 여기서 이걸 어떻게 기호로 쓰냐.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걔가 B에다가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를 써. 자 아까 삼지천 모양이랑 구분해야 돼. 너네 여기서 삼지천 모양 쓰면 틀린다. 삼지천은 아까 뭐였어? 원소로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뜻이거든. 근데 얘는 집합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삼지창의 중간에 라인이 빠지고 그냥 이렇게만 써진다 생각해 주시면 돼. 됐어? 자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까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게 바로 너네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해. 자 그러면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야 이거는. 됐지? 뭐 따로 뭐 정리해서 막 필기하고 할 거는 없을 것 같다. 요거는 그냥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자 됐나? 자 그러면 몇 가지 얘네들이 성질이 좀 있거든. 자 간단한 성질이 있는데 성질만 좀 보도록 하자. 자 성질 1, 2, 3 세 가지 성질이 있어. 성질 좀 볼게. 자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일단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저거 증명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할 수 없는 거라 내가 뭐 나중에 언급은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자 원소가 아예 없는 거는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잖아. 텅 비어있는 상태인 그 존재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그냥 주머니만 딱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 2번 집합 A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야. 자 저것도 뭐 당연한 얘기지 않을까 싶은데 자 A가 있어. 자 A가 있는데 A가 또 있어. 그러면 두 개가 완전 동일하지. 그럼 부분 집합은 뭔가 속해 있는 느낌인데 A를 그대로 가져가서 A 안에 넣으라고 하면 정확히 딱 일치하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성질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거는 그림을 좀 내가 그려드릴 건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야. 나중에 명제라고 이거 다음 파트 가면 저걸로 뭐 논리 구조도 하는 게 있긴 한데 지금은 내가 오늘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 자 A가 B 안에 포함돼.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A를 이렇게 그리고 그 바깥에 B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지. 그럼 A가 B 안에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가 C 안에 포함된대.
그럼 C는 여기 제일 바깥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됐어? 자, 그럼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느낌이야. A가 B 안에 들어가서 이런 형태, B가 C 안에 들어가서 C가 맨 바깥에 있거든? 그러면 제일 안에 있는 A가 제일 바깥에 있는 C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A는 C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해하셨나? 됐지? 자, 한 번에 그냥 그림 보면 이해될 테니까 됐고, 뭐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여긴 그냥 요 정도만 알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밑에 2번 볼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 나왔으면 그냥 이거 아니야? 그냥 두 개 집합이 있는데 집합의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하면 서로 같은 집합이지. 그치?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은 그렇게 표현하고, 자, 요런 느낌. A가 B 안에 들어가야 돼. 자, 이건 필기하지 마. 너무 당연한 거라. 이고 B도 A 안에 들어가. 자, 그러면 A가 B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동시에 B도 A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지. 그치? 정확히 일치하게 그려져야. 자, A랑 B가 완전히 똑같다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 얘기할 수 있지. 어떤 성질? 아까 2번 성질에 의해서. 두 개 똑같으니까. 그럼 B도 A에 포함됐다고 할 수 있지. 이런 상태를 서로 같다라고 하고, 자, 이게 중요한 게 당연히 아니겠지? 그냥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완전히 똑같으면 그러면 서로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럴 때는 A는 B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돼. 자, 근데 일반적인 상황은 어떻겠어? 웬만해서는 같지 않겠지. 같지 않다는 너네가 앞에서 썼던 표현들하고 똑같아. 알겠지? 자, 이것도 더 설명할 게 없다. 자, 그래서 박스 밑에 줄 한번 쳐보자. 두 집합 A, B의 모든 원소가 같을 때 A와 B는 서로 같다. 줄 치자. 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 자, 집합 A 안에 원소가 1, 2, 3, 4 들어가 있어. 1, 2, 3, 4. 그럼 B도 1, 2, 3, 4 가지고 있으면 두 개가 같은 거야. 이해하셨지? 자,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얘기. 자, 진부분 집합. 요거는 조금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시험 틀릴 수가 있어서 자, 따로 제가 써드릴게. 자, 부분 집합이긴 한데 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 자, 얘는 이렇게 설명드릴게. 같지 않은 부분 집합이야. 자, 부분 집합이긴 한데 같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자, 난 지금부터 A가 B의 진 부분 집합이다를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A가 B의 진 부분 집합, 부분 집합 너네 뒤에 쓰고. 자, 만약 문제에서 A가 B의 진 부분 집합이에요 라는 설명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일단 A가 B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부분 집합이어야 돼. 일단. 자, 일단은 부분 집합이면 일단 오케이. 자, 근데 한 가지 조건 더 있다 했지. 같지 않아야 돼. 무슨 말이냐? 부분 집합이긴 한데 A랑 B가 같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내신에서 특히나 잘하는 애들은 빨리빨리 풀다 보니까 저 진 한 글자 때문에 답이 한 개 차이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 자,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답이 바뀌어. 근데 그걸 신경 안 쓰고 문제 풀어서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A랑 B는 같은 경우도 있거든? 왜? 이런 경우 때문에. 근데 같으면 안 된다 했어. 자, 그러니까 같은 거는 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미리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오늘 이거 그거까지 안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를 할 거야.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하면 몇 개 이렇게 막 나오겠지. 그 공식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자, 그러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만약 물어본다 치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온 거에서 몇을 빼면 될까? 자, 부분 집합의 개수가 막 나왔어.
자, 근데 부분집합 안에는 자기 자신도 있지. 그러니까 A가 B가 되는 경우도 부분집합이 되거든. 근데 요거는 그것만 빼라고 했지. 그래서 만약에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빼주면 돼. 알겠지? 나중에 밑에 128쪽에 부분집합의 개수 나오잖아. 거기 진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뒤에 마이너스 1 붙어 있거든. 그게 자기 자신 뺀 거야. 알겠지? 그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하자.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뭐 개수 관련한 얘기는 또 정확하게 또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자, 넘어가서 자, 308번, 309번, 310번, 130쪽에 체크해봐. 308번, 309번, 310번. 자, 308번, 309번, 310번. 자, 이거 세 문제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자, 132쪽 문제를 좀 같이 볼게. 자, 8번 문제 좀 볼게. 자, 집합 A랑 B가 있어. 자, A 써드릴게. A는 1하고 A 플러스 2라는 두 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 자, 그 다음 B 써드릴게. 자, B는 자, 누구를 원소로 가지고 있냐? 3하고 A 제곱 플러스 2하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 자, 중괄호 무조건 중괄호 써야 돼. 자, 근데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 A가 B에 포함돼야 된대. 요렇게. 자, A가 B에 포함돼야 돼. 됐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 있는 두 개의 원소가 이 안에 있어야 되지. 맞지? 그러면 뭘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될지 한번 잘 생각해봐. 일단 여기 A 플러스 2는 너네가 모르지. 근데 너네가 아는 건 이 1이야. 1. 자,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이면 이 1이 이 안에 있어야 되지. 근데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런 거지. 여기 지금 1이 있으니까 여기도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얘는 1이 아니니까 얘가 1이 되는 경우로 한번 보자. A제곱 더하기 2가 1이 되면 일단 1을 가지니까 괜찮을 거 아니야. 문제가 생겼지? 이러면 A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A가 I가 돼야 되는데 공동수학에서는 I 없다? 공동수학 2에서는. 알겠지? 이런 상황은 불가능해.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A는 틀렸어. 그리고 애초에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지? 이러면 A가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가 돼버리니까 허수가 돼버리니까 아닌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경우 보자. 얘가 1인 게 아니라 얘가 1이어야 보자. 얘가 1이다 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A 플러스 1이 1이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A가 몇이 되는 상황이야? 0이 되는 상황이지. 자, A가 그러면 0이다 라고 하고 한번 A 0 대입해보자. 자, 대입. 그럼 봐. 요 상황에서는 집합 A가 A에 0이 들어가면 여기는 1, 여기는 2지. 오케이, 1, 2야. 됐어? 자, B 한번 해볼게. 자, 집합 B는 자, 여기는 3이 있으니까 3 쓰고 0 대입하면 여기는 2, 여기는 1이지. 3이 1이네. 자, 순서는 신경 쓸 필요 없다 했어. 그냥 순서는 이렇게 쓰면 돼. 자,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A에 있는 애들이 B에 있어야 돼. 맞지? 있네? 괜찮네? 끝. 이렇게. A는 0인 거야. 그래서 자, 오늘은 아까 내가 얘기한 세 문제랑 요 9번 할 건데 9번 다음에 밑에 문제들까지만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렇게 하고 자, 9번 마지막으로 해보자. 자, 경찰아. 자, 마지막. 자, 마지막 문제. 자, 개 쉬워. 자, 집합 A가 있어. 집합 A는 원소가 두 개가 있는데 마이너스 2랑 A제곱 플러스 2A라는 원소가 있어. 됐나? 자, 그 다음 볼게. 집합 B가 있어. 집합 B는 3하고 A제곱 마이너스 3A라는 애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
됐나? 자, 근데 뭐라 돼 있냐? 두 개가 같대. 같다. 어떤 뜻이야? 위에 있는 A 집합의 원소 두 개랑 밑에 있는 B 집합의 원소 두 개가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지. 맞지?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먼저 첫 번째. 집합 A를 한번 볼까? 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거든? 근데 일단은 B에 보니까 B는 3이 있어. 그럼 두 개가 똑같아지려면 A제곱 더하기 2A가 몇이 돼야 돼? 3이 되는 방법밖에 없지. 해보자. A제곱 더하기 2A가 3이야. 그러면 A 플러스 3에 A 마이너스 1이 0이거든? 그러니까 인수분해 내가 끝내놓은 거야. 그럼 가능한 A 값은 마이너스 3하고 그 다음에 1이야. 자, 그럼 같아져야 돼. 잘 봐.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1이면 요게 3이야. 그럼 요게 3이 되니까 이거랑 같아졌지. 근데 얘는 누가 돼야 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 느낌이야. 요렇게 두 개가 같아야 되고 요렇게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 맞아? 그럼 완전히 같은 거잖아. 됐지? 근데 봐봐. 마이너스 3을 여기 넣잖아. 그럼 9 더하기 9가 돼서 18이 돼버려. 18은 마이너스 1랑 같을 수 없지. 18, 일단 마이너스 3은 아니야. 얘는 될 수가 없어. 근데 1 보자. 1 넣으면 얘 마이너스 2 되지. 됐네. 마이너스 2랑 3인데 3이랑 마이너스 2지. 두 개 완전히 똑같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하셨어? 자,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사실 한 가지 더 봐야 되네. 생각해보니까. 자, 이 경우도 봐야 돼. 요 A제곱 빼기 3A 있지. 자, 요것도 다른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A제곱 빼기 3A가 뭐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도 해보긴 해야 돼.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까지 하면 요거는 A가 1하고 2가 나오거든? 근데 1은 아까 해봤으니까 됐고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8이 돼. 될 리가 없지.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사실은 이거 안 해도 되는 거긴 하거든? 근데 그게 너네가 판단이 쉽지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해보라는 소리고 사실 어차피 얘가 3이 되는 경우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그 경우 아니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상황은 볼 필요가 없는 거긴 해. 근데 뭐 일단은 너네가 그거 판단은 지금은 쉽지 않을 테니까 그냥 보여드린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하자. 여기는 또 경우의 수 내용까지 얘기해야 돼서 조금 장황하니까. 자, 오늘 한 거만 일단 다 해봐.